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전 세계가 긴장 상태죠. 그런데 이 감염병이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그 무시무시한 감염병이 바로 결핵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새롭게 발생한 결핵 환자가 무려 2만 6천 명, 또 결핵으로 사망한 숫자가 1,800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참 부끄러운 1등입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심각합니다만 북한은 더더욱 어렵다고 그래요. 오늘 지난 1995년에 만들어진 유진벨 재단 인세반 회장을 모시고 20년 넘게 북한의 결핵 퇴치 사업을 해오게 된 사연, 또 북한의 지금 결핵 상황, 또 4대째 이어오는 한국에 대한 사랑 이야기 등등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세반, 그죠? 네. 네. 미국 이름은? 스테반. 스테판. 그러니까 줄여서 하는 거예요. 세반으로. 네. 네. 그 이는요, 이는? 이는 우리 할아버지가 1912년에 한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나오셨을 때 린턴을 인자로. 린턴. 예, 도장 인자. 예. 그러니까 미국 이름은 스테판 린턴인데. 린턴이요. 예. 인세반으로 예. 바꾸신 거죠. 예. 그 전라도 사투리 잘 쓰시는 인효한 교수의 형님이시죠? 예. 예. 9년 아래 동생입니다. 태어나시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몇 살 때 그럼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만 3살 때 왔습니다. 54년. 예. 54년. 예. 예. 만 3살에. 예. 한국이 어디로? 그러니까 전라도 순천으로. 순천. 예. 예. 거기서 몇 살 때까지? 그러니까 1968년까지 살았죠. 전라도에서 계속. 그렇죠. 그 안식년 2년 동안 미국에 지냈지만은 잠깐 중간에 갔다 그렇죠. 오시고. 예. 그다음에 68년 이후는 68년 이후는 미국에 살다가 병력 완수하고 연세대학교 좀 다니고요. 또 이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 마치고 한 1990년대부터는 한국 왕래하면서 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청년기가 한국이고 그렇죠. 공부하느라고 좀 미국에 왔다 갔다 그렇죠.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활동도 또 한국에서 주로 하시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지금도 그래도 미국에 한 1년에 한 5개월 살고 한국에 한 7개월 살고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될 수가 없죠. 이런 얼굴 가지고는 되나요? 얼굴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마음과 정신이. 그렇죠. 한국 분이시죠? 예, 뭐 인세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슬러 가봅시다. 예. 처음 한국에 인연 맺은 게 그러니까 4대 위죠? 예, 우리 그 외 증조부가 1895년 그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나오셔서 목포에 오래 사시고 광주 사시고 그랬습니다. 외 증조부. 그러니까 할머니의 아버지, 친할머니의 아버지. 친할머니의 아버지. 예. 네, 그분 성함이? 유진벨. 그분 성함이 바로 유진벨. 그래, 그분이 이제 처음 한국에 오셔서 목포, 전라도 지역에 있다가 이제 할머니는 그때 34살 때 사망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일찍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양화진에 이제 묻혀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아버지를 뵈러 미국에서 나오셔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만나서 결국은 결혼하고 평생 한국에서 선교 사업 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예. 그러다가 자녀분들 뭐 5이었는데 한 애는 이제 사망하고 남은 그 4명 중에 2사람이 또 선교사로 또 나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아버지가 한 계셨고. 분이었습니다. 예. 그 아버지는 밑에 또 형제들 많이 두셨는데.
그렇죠. 지금 형제분들 많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에 사는 남매 6이 있습니다. 그래서 6? 예, 오. 3사람은 지금 한국에 살고, 음. 3사람은 미국에 살고 그렇습니다. 네, 네. 1895년부터 시작된 네. 인연이네요. 네. 원래 대학에서 전공은 정치학 이런 쪽? 대학은 철학하고 또 신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한국학 한국학. 이데올로기 전문으로 이제 그 박사 과정 마쳤습니다. 이데올로기. 예, 예. 그러니까 정치, 철학 그렇죠. 이런 예, 쪽이죠. 예, 예. 그런 공부를 하시고 북한의 그것도 결핵 문제 네. 여기에 딱 특화된 재단을 벌써 네. 25년 전에 만드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초청을 받아서 그랬죠. 그때는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 부교수로 콜롬비아 대학 예, 부교수 있었을 때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기아에 빠져서 그 도움을 청했죠. 물론 이제 저는 북한 벌써 여러 번 갔었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좀 도와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예, 공식 요청. 예. 여러 사람한테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는 미국에 그 북한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갑자기 전화가 올리기 시작하고 뭐 유엔에서 미국 정부에서 NGO에서 와서 이제 북한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브리핑을 하러 다니면서 바로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은 민간 차원에서 제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교민들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 예, 예. 그 반면에 미국 시민들, 미국 사람들은 일반 미국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북한을 아예 모르니까요. 모르죠. 그리고 남이 북이고 남이고 그거 차이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 6.25 마치고 나서 말하자면은 이런 자선 사업이 필요한 나라로 인정받았지만은 88 올림픽 이후에는 그렇죠. 뭐 정확히 잘 왜 사는 한국 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인데 왜 도움이 필요하냐는 식이었죠. 그래서 한국 교민들을 위한 통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더 까다롭지만은 북한을 상대하는 제재도 있었고 뭐 재정적인 관리 문제 있으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교민을 위한 통로로 이제 기관을 이제 설립했습니다. 북한을 돕고자 하는 그렇죠. 한국 교민들은 많이 있는데 예. 그 교민들이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막상 하자고 보니 미국 법 어겨서 구자가 동결된 사람도 있었고 오해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합법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통로가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연구. 그때 당시는 한국인들은 민간 차원에서는 북한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미국 시민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랬어요? 아니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았죠. 그건 괜찮은데 시민권이 아닌 경우는 교민이라 하더라도 못 돕는단 말이죠. 못 도왔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교민들을 위한 통로를 설립해서 사실은 어떻게 북한의 합법적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냐는 그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출판도 하고. 예. 그래서 교민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머리가 더 좋아가지고 왜 뭐 유진벨에서 대신 해줄 수 있다면 왜 내가 구태할 필요 있느냐 해서 수표를 우리한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돕는 방법론 연구로 시작하셨다가 이제는 돈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본인들이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그냥 수표를 보내면 우리가 뭐 그 식량 컨테이너 하나를 북한까지
보내고 예. 모니터링 해주고 하는 예. 체제를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95년 시작이네요. 95년, 6년, 7년 그렇게 했죠. 예. 처음에는 식량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랬다가 결핵으로 집중하게 된 과정은요? 그것도 역시 세계를 변화하거나 무슨 큰 꿈이 아니라 북측 그 보건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요청을 받았죠. 공식적인 요청을 받았고 거기에 거기는 한때는 결핵 퇴치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거의 군마다 결핵 요양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해서 결핵 환자가 수가 떨어져서 95년에 갑자기 이제 영양 실종 때문에 결핵이 이제 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숫자가 늘어지기 시작해서 예. 약 63개의 결핵 요양소하고 결핵 전문 병원 12개 지원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식량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네. 것이고 조금 지나니까 결핵 지원을 요청해주고 거기에 응답하신 거로군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결핵을 2번 알았다는 사실은 북한이 알았고요. 저는 한국에 젊은 그러셨어요? 시절, 예, 소학교 때 한 번 걸리고 아마 재발해서 대학원 다니면서 또 한 번 알았어요. 그래서 어이고.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 가족도 결핵 퇴치를 한국에서 했다는 역사도 네.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네. 저한테는 전 결핵 환자 있으니까 결핵 퇴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긴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호남 지방 네. 결핵 환자 어마어마했죠. 결핵이 손 안 댄 가족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몇 남매 있으면 그 중에 한둘은 결핵 환자. 그렇죠. 그랬었죠. 네. 그 형제분들 중에서도 또 있어요? 인세발 회장님 말고도? 우리 형님도 결핵 환자였고 저하고 또 바로 밑에 동생도 결핵 걸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나았긴 나았는데 또 재발까지 했다는 얘기는 제대로 그때 약을 못 쓰셨다는 얘기네요. 그때는 결핵약 2-3가지밖에 없었고요. 예. 그렇게 좋지도 않았죠. 그때. 예. 다 낫는 줄 알았는데 대학원 시절에 다시 또 재발. 예. 언제 처음 북한에 가셨어요? 1979년에 그 탁구 대회 때 전 관찰객으로 갔다 왔습니다. 탁구 대회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있었습니다. 79년 예. 세계 탁구 대회. 한국 선수는 참여 못했지만은 거기에 그냥 참관인으로? 참관으로. 예. 저는 탁구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지만은 북한 가고 싶었죠. 그래서 10일 동안 거기서 탁구도 조금 구경하고 많이 다니면서 구경 많이 했습니다. 그게 79년에 이제 처음이고. 네. 그 다음은 이제 학술 토론, 이런 학술 교류로 이제 80년대 한 번, 89년대 갔다 오고요. 그리고 90년 초기부터는 이제 빌리 그라함 목사 자문으로 여러 번 갔다 왔고요. 빌리 그라함 목사 우리나라에 와서도 부흥회를 크게 많이 했는데 그분이 북한도 자주 갔군요. 북한도 가시고 부흥회 아니라 그래도 거기를 꼭 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역할, 연결고리는 이제 제가 컬럼비아 대학교 있으면서 알선해주고 가서 통역도 해주고 자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인연이 있으시네요. 북한하고는. 논문 쓰면서 이제 북한 교과서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 얻기 위해서 일본도 갔다 오고 많이 다녔습니다. 오랜 북한과의 인연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집안에서도 북한과 인연이 된 건 인세반 회장 혼자십니까? 그렇죠. 다른 분들은 거의 없고. 우리가 결핵 퇴치할 때는 이제 몇 년 동안 우리 동생도 같이 저를 좀 도와줬지만 한 15년 전부터는. 알겠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왜 북한에 그렇게 가보고 싶으셨어요? 학생 시절에는 호기심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
그때까지 해서도 한국에서 2년, 20년 넘게 살았는데 뭐 또 하나의 한국이 있다는 사실도 호기심이 있었고요. 네, 네. 가보니까 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거요? 가보니까. 비슷비슷하면서도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겠죠. 체제가 워낙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도 이제 20세기에 이제 소위 이런 경제 발전하면서 도시 문화가 시골 문화를 거의 점령했습니다. 북한 가보니까 거기도 개발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시골 문화가 사라져 있는 그 재미있는 살아있죠, 아직? 네, 아직 살아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순천에 살았던 그 향수도 북한 가면 느낄 수 있고. 느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요청으로 식량 지원, 결핵 지원 하다 보니 네. 정말 심각하다면서요, 결핵 북한이. 심각하죠. 그 1년에 그 세계의 그 글로벌 펀드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 글로벌 펀드. 빌 게이츠 재단에서 거기서 시작했지만 그렇죠. 이제는 90%가 이제 국가 예산으로 말하자면은 나라 예산으로 돌아가죠. 어느 나라들이 여기 미국, 한국도 거기에 조금 기여를 하고 일본, 유럽 그렇죠. 예. 근데 거기가 이제 2008년부터 등록된 모든 결핵 환자들에게 일반 결핵 약을 공급을 했는데 작년에는 한 13만 5천 명인가 에게 결핵 약을 보냈죠. 북한에 1년에. 예. 네. 그러면은 등록된 환자들이 12, 13만 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네. 엄청 많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결핵 환자든 치료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4가지 항상제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6개월 내지 8개월 내에는 거의 90%가 완치돼요. 예. 그리고 그 약 풀 코스가 30불, 40불, 3만, 4만 원밖에 안 돼요. 6개월, 8개월을 다 합해도? 예. 오, 아주 싸네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약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좋은 약하고 또 하나의 항상제에 내성 결핵균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치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이 되는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안 되고. 내성인을 갖고 있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6가지의 거의 100배 이상 비싼 약을 써야만 그리고 우리 코스 지금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들은 18개월 치료하고 그리고 회복률이 90%가 아니라 세계 기준으로 50% 조금 넘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결핵 약 가지고 치료 안 되는 결핵 환자는 공기로 전염되는 암 환자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다제내성 환자? 다제내성. 그렇게 부르죠. 북한에서는 다약제내성. 그분들은 값도 비싼, 훨씬 부작용도 많은 그런 약을 18개월씩이나 복용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치료되는 비율이 절반이 안 되더라. 절반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1997년부터 북한에서 초청받아서 2007년까지는 일반 결핵 퇴치를 몰두하면서 진단 장비 비롯해서 이런 먹거리로 보내고 여러 가지 보내는데 한 25만 명 정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연인원으로. 네. 예. 그런데 그 2008년에 글로벌 펀드가 그럼 이 환자들 약을 다 공급해 주겠다는 그 계약이 이제 맺어진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일반 결핵 환자는 유진 벨트 단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철수하냐 뭘 하냐 해서 보니까 다제내성 환자가 많더라. 많고 그리고 그 계획에서 그 국제기구 계획에서 다제내성 환자들이 그 역시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차도 2줄에 그 3줄에 다니듯이
양쪽 레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반 결핵 환자만 치료하면 다제 내성균이 확산돼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심해집니다. 그렇죠. 구소련은 오늘의 그 결핵 환자 중에서 30%가 다제 내성 환자예요. 네, 네. 왜? 한 가지만 오래 치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 결핵만 퇴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결핵은 줄으면서 다제내성이 퍼지는 거죠. 그런데 그 환자 치료값이 100배 이상이기 아하. 때문에 일반 결핵 환자 100명 치료하다가 다제 내성 환자 2사람만 생겨도 결핵 퇴치 값이 월등하게 뛰죠. 당연하죠. 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제 내성에 집중하자 하면서 2008년부터 다제 내성 환자에 몰두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아직은 정확한 파악은 못하지만은 물론 이제 예민한 거죠. 왜냐하면 북측에서도 뭐 한국 사람처럼 한국 사람도 뭐 OECD 나라 중에서 한국이 1위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듯이 예. 북한 사람도 북한에는 자기네 부끄러운 대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계를 피하면서 그 반면에 환자가 정확히 환자라는 것, 다진내성 환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는 치료한다. 그래서 19명으로 시작해서 계속 진단을 확인하고 이제 약을 공급하는 그 체제를 세웠는데 오늘날은 벌써 뭐 1,900명 넘어요. 우리 환자들이. 예. 다 치료하려 노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치료 못하는 환자들이 1년에 5,000명 나온지 6,000만 나온지 7,000명 나온지 모르는 모르죠. 거죠. 모르죠. 네. 그러니까 치료해야 결국은 그런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결국은 모든 환자를 찾아낼 수 있죠.